오늘은 파라메니데스와 불교 기타 등등입니다. 자, 제가 말씀하신 대로 파라메니데스는 일단 변화, 존재 또는 탄생, 죽음 등 모두를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즉 변화와 생성이죠. 모두 그 속에 아니다 또는 영의 나 또는 비존재, nothing 또는 부정, 니게이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탄생이 있죠. 탄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변화되는 것이고 또 죽음은 유에서 무로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둘 다가 어떤 비존재, 즉 nothing이 있기 때문에 즉 무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상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물의 변화는 파르메니데스에서 거부됩니다. 그러므로 파르메니데스는 변화와 생성 그 자체를 부인했다기보다는 도리어 변화와 생성 속에 내포되어 있는 비존재의 그런 계기를 부정한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는 비존재와 존재의 교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존재에서 존재가 탄생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까? 또 따라서 그는 생성 소멸의 세계, 즉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을 다 부정했습니다. 이는 결국은 불교의 어떤 색적 시공과 같은 사상입니다. 변화의 현상은 결국 삶의 헛됨이죠. 베네티와 무상함, 트랜지어스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인생 무상입니다. 또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전도서의 1장에 드러나는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허망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친아친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는 때때 종종 아이들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무상과 허물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불교 역시 이런 어떤 그런 삶의 관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은 모두 물질은 헛되다. 즉 색적 시공이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는 모두 헛되다. 따라서 또한 파르메니데스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이 세계를 따라서 이런 세상은 바로 어떤 환상이나 환영이다. 일루전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삶과 죽음의 이 세계를 부정하고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이죠. 너르바나란 말은 욕망과 고통이 없는 상태, 변화와 존재의 어떤 세계로부터 어떤 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불교 유명한 구절, 색적 시공, 즉 색깔은 무상하다. 색깔은 색적 시공이다. 이 색깔은 여기서 물질계 또는 경험계 혹은 어떤 현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무상하다, 무의미하다, 또 사실이 아니다. 불교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체, 색은 공이라는 말, 즉 형상은 일시적인 모습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보통 부처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나, 즉 I죠. 나도 셀프도 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나는 없다고 합니다. 셀프, 이고이죠. 이처럼 불교에서는 세상과 나 모두 거부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계도 석가모니는 이 유아설에 반대해서 내가 있다는 거죠.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일제 제법에는 실제적인 저는 내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에서 보통 변화의 세계는 흔히 뭐냐면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유한자의 세계겠죠.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유한성 외에도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인 반성은 세상을 더욱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감각적인 것은 모두 현실적이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2번 강의에서 나오죠. 자, 색채는 사실 나의 감각입니다. 내가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희랍의 속담이죠. 즉, 황달 걸린 눈에는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는 뭐 제 눈에 안경이다 이런 거 구절이죠. 그러므로 물질 또는 색깔 역시 내 감각에 불과하고 따라서 객관적이 아닙니다. 이런 과목에서 불교에서 물질을 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죠. 자, 석가모니 부처. 자, 석존의 가르침은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열반, 적정, 일체, 계고 이런 어떤 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불교 설명에 따르면 재행, 무상은 모든 물과 심의 현상은 모두 생멸 변화하는 것이어서 고정된 변화하는 실상존한 것이 없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이다. 제법, 무아는 재행, 무상이 생멸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아라고 할 수 있는 덩어리 곧 알갱이 몸체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열반적정은 자, 재행 무상이어서 제법 무아임을 깨달으면 열반적이고 일체 계고는 재행 무상이어서 제법만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일체 계고란 거죠. 자, 이런 부처의 지혜뿐만 아니라 상식도 마찬가지로 다 말했어요. 인생은 허망하다, 무상하다, 또 행동은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이런 모든 변화, 존재, 움직임,
또는 지각적 상대성격적 말로 아까처럼 대누리 암경 같은 것들을 이것을 초월한 영구적인 것이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한 답은 자 2500년 전 전통 서양 철학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에서 제시됐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자, 이에 대한 제일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자,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부르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알았더라면 결코 불교는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자, 파르메니데스 역시 변화와 유한에 대한 인식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실제죠. 또는 존재 그 자체, being itself 또는 단순히 있는 것, what is라는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자, 존재하는 것은 또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서양 학문이 비로소 여기서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를 직대성한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이지만 일단 학문의 가능성을 입증한 분은 바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자, 상식과 불교는 좀 비슷하죠. 인생무상. 그러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전자는 그냥 인생무상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후자, 불교는 고된 금욕적인 생활했죠. 이달을 멀리하고 술도 안 마시고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도를 닦아버려가지고 뭐냐면 인생무상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진리에 대한 과학적인 또는 공적인 상호 주관적 또는 언어적인 지식을 포기하고 대신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이죠. 즉 사적인 경험이죠. 자신의 어떤 해탈, 열반 등등. 자, 이런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열반을 지식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진실은 말이나 문자 밖에죠. 불립문자.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립문자. 이 점에서 어떤 불교와 서양 철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출발하는 서구 학문은 철저히 생각과 언어, 말, 문자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진리는 바로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비가 아니라 말이나 문자나 언어에 있다는 거죠. 즉, being is thought, being is spoken of입니다. being is learned. 도리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도리어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재의 진리고 영원한 진리다. 이게 지금 어떤 서양 철학과 학문 그리고 어떤 현대까지 모든 학문은 바로 이런 기초이기 때문에 서양 지금 학문과 철학이 그렇게 지금 발전한 것입니다. 말이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파르메니데스 따르면 변화 또는 생성은 그 자체에 있어서 부정을 내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자체가 진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르메니데스 가지고 있어서 비존재나 부정의 문제가 이제 변화와 생성보다도 더 본질적이다. 변화의 문제는 결국 부정의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부정과 어떤 그러므로 부정이죠. 니게이션이죠. 또는 디나이얼. 이게 도리어 변화나 생성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질 또는 색깔, 움직임, 생성과 파괴 등등 이런 세계는 또 불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환상, 상상이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모두가 자체 부정이죠. 또는 니게이션, 디나이얼 그리고 비존재, nothing, none 또는 단순히 영원한 not 있죠. He is not a boy처럼 not이기 때문에 바로 잘못이다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은 둘 다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갖다가 잘못으로 본다는 것은 같다. 자, 그렇지만은 파르메니데스는 여기에 머무를 대신에 존재의 방식과 그 상관관계의 인간의 인식, 즉 존재와 사유의 독립성을 계속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는 감각되는 센스블이 아니고 도리어 이해된다. 인텔리지블이라고 하죠. 즉 사유된다고 나와요. 이 개가 바로 지금부터 서양의 사유와 철학과 과학과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죠. 존재는 있다는 그 말. 또 그리고 비교적 없다는 그 말을 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즉 이런 건 아주 단순한 진리라는 거죠. 사과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실제는 이게 한마디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상당히 좀. 자, 이런 뭐냐면 존재 부정의 표현을 쓸 때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 표현이 있죠. There is not an apple on the table 같은 그런 문장 보겠습니다. 이처럼 뭐 실제 뭐냐 없다는 말은 결국은 이런 그 존재의 사과와 어떤 장소, 그 테이블이 뭐냐 결합된 표현입니다. 이는 뭐냐면 사과가 그 장소에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과와 테이블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와 테이블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 존재를 부정한 표현들을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이런 식의 문장 차원이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따르면 두 사물의 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거예요. 분리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is not whit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 소크라테스는 희지 않다.
자, 이 역시 이런 영어 표현은 소크라테스와 화이트가 서로 뭐냐면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결국 문장 차원이고 두 존재 또는 사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건 다시 말하는 것은 결국 두 존재 또는 사물의 분리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존재 또는 사물에는 부정이 올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 있죠. TV에서 옛날에 보면 한국 표현에 영구 없다 이러면 그걸 들어봤죠. 실제로 이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영구가 여기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장소 개념이 실제로 뭐냐면 생략된 것입니다. 영구와 이 장소라는 두 존재 또는 그런 사물이 혹은 대상에서 분리될 때 이게 바로 영구 없다는 부정적인 표현의 뜻이고, 따라서 영구 자체가 없다는 말이 실제로는 잘못이다. 영구는 존재하고 장소도 존재하고 둘 다 서로 결합을 안 돼. 따로 있다 이거야 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과 부정을 결국은 어떤 문장 또는 어떤 차원의 결합과 분리라는 개념으로 치환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발견인 거죠. 없다는 말이 결국 뭐냐면 진짜 없다가 아니고 서로 뭐냐면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결합이 없다는 거죠. 연결. 존재적 존재론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독일어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적인 영어로 온티칼 또는 독일어 온티시와 존재론적인 영어로 온톨라지칼 독일어 온톨로기시를 구별했습니다. 하이데거를 따르면 존재적인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현실을 사물을 의미하며, 반면에 존재론적인 것은 현실의 바닥 밑에 놓여있는 심적인 구조 또는 어떤 두 사물 간의 그 관계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두 가지 다른 거죠. 존재적인, 론적인. 제가 볼 때, 자, 파리메데스 그 철학적인 시에도 결국은 존재적과 존재론적인 그런 구별이 있고, 보면 실제 그 사상은 뭐냐면 전자에서 후자로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였죠. 전자에서는 존재 일반적인 구조로부터 어떤 특정한 존재로서 어떤 그런 발전과 이행이 있습니다. 전자였죠. 존재론적인 그 지식은 뭐냐면 존재는 부정이 없다. 방금 말했죠. 부정이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뭐냐면 어떤 그 안에 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서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마틴 하이데거 현대화에서 다시 어떤 존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시 파라디스의 텍스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길, 그것이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 길이나 존재하는 것은 창조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징표가 많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한꺼번에 했죠. all at once. 연속적인 어떤 것이다. 어떤 continuous being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게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어떤 특별한 존재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존재하는 것은 창조되지 않고 파괴될 수도 없고 완전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어떤, 자,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어떤 둥근 어떤 공명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재라는 것을 보면. 이것처럼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존재론적인 대상이죠. 아까. 존재는 부정이 없다. 존재와 인식은 동일하다. 이런 게서부터 약간 후퇴 또는 진보해가지고 도리어 존재가 한 게 있답니다. 잘못 보여서 어떤 이론적인 퇴보라고 볼 수 있다. 도리어 온티시에서 온톨로기시로 정반대란 말이에요. 존재에서 존재론적인에서 존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 파르메니데스는 이러한 우월적인 존재였죠. 우월한 존재는 이후 철학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의 존재 같은 것들 있죠. 자, 이런 우월한 존재자에 대한 것은 다음 챕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파르메니데스 원리 있죠. 존재는 존재한다, 존재는 다시 생각된다 등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철학자인 W.K.C. 거슬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그리스 철학자들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이성 동사, 비동사의 한 가지 의미죠. 존재였죠. 엑지스턴스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파르메니데스는 비동사 다른 의미인 연결 개사였죠. 개사 또는 코필라라고 부르는데, 또는 어떤 서술적 의미를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is a boy였을 때 is의 기능이 있죠. 이게 바로 어떤 코필라 또는 어떤 프레디케이티브 그런 미닝인데, 서술적인 기능인데요. 이걸, 자, 파르메니데스는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견해는 지금 비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르메니데스 있는 것은 있다의 원칙은 서술적 기능이나 또는 연결적 기능, 아까 코필라 기능 같은 게 좀 관계가 실제 없는 단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결은 방금 말한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사물밀이 어떤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재로서 존재는 어떤 부정이 없습니다. 이런 또한 부정이나 부인 같은 것은 복수 존재 차원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있음 동사, 비동사제로 해서
서술적인 또 연결적인 기능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서양 철학에 있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매우 큰 공헌입니다. 자,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제가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일단의 원칙의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그런 불충분한 의견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강요한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시죠? 신화 유니콘 같은 것들이죠. 그런 어떤 시야와 어떤 상상의 동물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없다고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의견은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꾸로 파르메니데스는 상상의 것들을 갖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런 도리어 문제가 유니콘은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도리어 이것이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반대죠. 유니콘이죠. 용 같은 것들이 도리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입니다. 이상하지만은. 자, 전설과 신화 또한 상상의 동물로서 유니콘 같은 것이 우리는 생각하고 또 말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콘은 물론 객관적 아니지만 주관적인 상상의 세계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특히 뭐냐면 유명한 독일의 니체 이런 분들이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했다는 거죠. 상상의 세계, 그것을 전부 다 사유할 수 없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게 도리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신화의 동물 유니콘인데요. 머리에 뿔 달렸죠. 이 말인데. 자, 이거는 결국은 주관적인 관념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에서 말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존재한다고 해야 되지. 자,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뭐냐면 오류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